열흘 전에 북한에 다녀온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북한이 클래퍼의 방북에 상당한 큰 기대를 했다가 그것이 큰 실망으로 바뀌고 분노까지 표시한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일정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건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북한 고위층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 클래퍼 정보국장이 북한에 다녀온 게 열흘 전이죠? 그렇죠. 예. 열흘 전이고 가서 이번에 김영철, 김원홍 등을 만났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 친서를 전달했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자, 우선 도착해서 순안공항에서 나왔었던 사람이 김원홍이라는 사람이라면서요?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이 김원홍이는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입니다. 수장이고 전에 군 수장인 보위사령관을 역임했죠. 그래서 북한군 계급이 현재 북한군 대장입니다. 대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의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 대장이에요? 예, 북한군 대장입니다.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핵심 측근이군요. 예, 그런데 요새 김정은이가 북한군에 대한 계급 강등 복권을 시키는데 예. 유일하게 지금 강등이 안 된 사람이 바로 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입니다. 최영애마저 차수해서 대장으로 떨어졌다가 붙이고 또 영철이라고 또 우리 이번에 저 가운데 예, 김원홍입니다. 네, 북한군 대장 김원홍입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게 클래퍼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입니다. 이걸 자꾸 국내 언론이 국가정보국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잘못입니다. 네. 국가정보장인 게 뭐냐면 2000년 9.11 테러 이후에 16개 CIA, FBI부터 해가지고 16개 정보기관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소위 디렉터 오브 소위 내셔널 세큐리티 인텔리전스 그래서 DNI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국장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고 국가정보장이라고 표시하는 장.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로 치면 국정원, 기무사 이런 거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한 대표입니다. 총괄 총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기관의 수장인 김원홍이가 마중을 나간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최측근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차를 타고 45분 정도 45분 갔다고 하죠. 그런데 김원홍 이 보위부장이 계속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클래퍼 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국가정보장. 국가정보장. 예. 계속 말했다. 이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뭔가 전해야 될 좀 마음이 급하니까 메시지를 빨리 좀 전하고 싶었거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때? 좀 클래퍼 국장도 긴장을 했을 겁니다. 북한의 정보 수장으로서는 들어간 사람이 처음이죠. 네네. 그리고 아주 적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해균치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또 비행기 고장도 났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반인가 이제 허비했다고 하죠. 아마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했던 거 보면 이제 45분 동안 45분 동안 가면서 아주 길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7시에 도착해서 갔겠으니까 아마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 배도 고프죠. 그리고 또 보위부장이 나왔는데 북한이 좀 겁도 주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에 당신 오바마 특사, 대통령 특사 아니다. 북한이 상대방의 특사 자격도 박탈하는 거는 또 아마 북한이 유일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북한에서 아니다 이렇게 박탈을 했고 20분 동안에 짐을 싸라. 그다음에 당신 생명 보장, 안전 보장 안 된다.
평양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겁도 주고 했는데 아마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원홍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통역인 것 같죠? 예, 통역이죠. 예. 나이가 좀 많은 통역입니다. 저 정도면은. 그러면 그 차 안에서 그 차에 동승하고 가면서 예. 동승을 한 것도 아마 뭐 의미가 있었을 의미가 테고 가서 45분 동안을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다시피 그 김원홍이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45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그 저분밖에 모르고 두 분밖에 모를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유출을 해보면 첫째는 제일 먼저 이제 주로 아마 김원홍 그 국가안전 보위부장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타면요. 예. 이번 이 두 명의 미국인의 이 반공화국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석방은 전적으로 이 김정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배려와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한참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공식이죠. 그렇죠. 얘기 먼저 그 말을 안 하면 하면 이제 되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측의 입장을 소개했을 겁니다. 최근에 이 소위 그 이제 북미 관계 소위 그 좀 잘 안 풀릴 문제, 특히 네.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무기 관련해서 위에는 미국이 제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고 이번 이 두 명의 석방이 바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아마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얘기를 쭉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운전사도 있고요, 통역도 있고 또 그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다 위에서 서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이제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네. 안 하게 되면은 예. 또 자기 정책 입지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주로 그런 얘기를 나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45분 그 거리가요.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그 외곽에서 이렇게 시내로 진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지형이. 그렇죠. 시내 중심부가 아니고 네. 순안 비행장도 외곽에 있죠. 예. 해서 외곽에서 대성구역에 위치한 지금 kumsu산 태안궁전이라고 하고 있죠. 옛날에 주석궁. 예. 그 옆에 위치한 백화원 초대소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없습니다. 많지 않고. 저 백화원 초대소는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대성구역은 이 동북쪽인가 있습니다. 네. 평양시 한쪽 모퉁이에 있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 생존 시 업무를 했던 그 kumsu산 태양궁전 지금 이제 묘로 쓰고 있죠. 예. 그 김정일, 김일성 안치돼 있습니다. 묘 그저 뭐야 시체가 네. 그것으로 쓰고 있는 그 주변에 이제 백화원 초대소가 있는데 옆에 예. 북한에서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외국 수반들 그리고 수반급 이 외교관들, 네네. 그 다음에 외국 수반들의 특사들을 이제 많이 수용했던 그런 초대소인데 아마 그 저녁이었으니까 뭐 가로등도 그렇게 밟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클래퍼 국장은 좀 많이 긴장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작품은 이게 북한식 표현으로 이제 좀 얘기하면은 작품이죠. 작품을 만든 거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만든 겁니다. 네. 옥류를 시켜서 이제 구형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압박을 해서 결국은 강요를 들어오게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친서까지 특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던 그런 작품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을 좀 크게 올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클래퍼 국장이 얘기했죠. 뭐 북한 정권 인정 그리고 앞으로 평화 관계 협정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크게 기대했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마 실망 크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백화원 얘기했는데. 초대소에 우리 그 대통령들이 갔을 때도 거기에 그 묵었었고 주요 인사들이 그렇죠. 다 묵었었던 예. 그러니까 최고의 손님들 시설입니다. 맞이하는 예. 영빈관이고요. 거기에 클래퍼가 묵었었고 8시부터 있었던 만찬도 바로 여기서 있었습니다. 한 시내 쪽으로 옮겨갔다고 이제 근처에 얘기가 있는 데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했다는 거죠. 예. 거기서 한 3시간 넘게 만찬을 예. 했고 여기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주재했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김영철 지금 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네. 나온 이유는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그 대외기구의 정보 수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찰총국 안에는 해외 정보국이라고 해서 북한이 해외에서 하는 모든 공작들을 하는 해외 정보국이 있어요. 네네. 해외 정보국 차원에서도 미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국내 침투를 전담하는 뭐 정찰국, 작전국,
또 사이버 테러를 담당하는 기술국이라든지 네. 또는 정책국이라고 해서 대남 남북 대화를 전담하는 정책국도 있고 하는데 예. 이런 이제 국가 비밀 공작의 스파이 책임자로서 아마 직접 아마 김정은이가 딱 만나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럼 직급으로 보면 김원홍, 김영철은 누가 더 그 상급자입니까? 당연히 이제 김원훈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상급자고 계급은 같습니다. 같은 그 북한군 대장이지만은 나이도 위고 또 역할이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김원영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데 만찬의 3시간짜리 만찬의 김영철이 주제. 그것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한 거죠. 네가 만나라. 네가 만나서 얘기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만난 거죠. 그 북한은 서해를 따질 수 없는 게 그 김정은이가 신임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서해이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신임을 끊으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직위를 가지고 뭐 서해이 높다 낮다를 가늠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아마 그 김영철이는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그 대남 관계에서도 강경 노선을 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영철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세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장의 그 자격이 미국 정부의 특사가 아닙니다. 제가 영문을 보니까 오바마의 개인 오바마스 퍼스널 엠보이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예요. 이거지 미국 정부의 공식 특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특사를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친서를 보니까 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 특사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정중하게 김정은이한테 소위 그 사과하는 내용도 없고 또 북한이 바라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것도 언급도 없고 하니까 너무 간략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내심 불편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제안했을 거예요. 첫째는 미국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 한반도가 안정치 못하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걸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라. 두 번째는 그 인권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김정일을 ICC 국제행사재판소에 좀 고발한다는 도 있고 또 유엔에서 인권법 그 유엔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센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도 분명히 김영철이가 낱낱이 아마 제일 급한 거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만찬에서 12개 코스 요리로 나름 잘 대접을 했는데 그 만찬 끝날 때쯤 친서를 꺼내 놨는데 보니까 내용이 못 미치고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12시간을 기다리게 했다가 낮 12시에 백화원 초대소에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자, 당신은 단지 억류자를 인도받기에 왔으므로 더 이상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당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저게 낮 12시에 저 입장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20분 줄 테니까 짐을 싸라. 짐을 싸라. 참 그래도 그 세계 최강대국의 정보 당국의 수장인데요. 20분 줄 테니까 짐을 싸라. 이거 참 보통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편함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저것은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국제적으로 아주 큰 결례죠. 결례를 자행하는 집단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자, 제가 느껴지는 여기서의 북한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맥락은 상당히 기대를 좀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정말 센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못 미치니까 그것이 이제 갑자기 돌변했단 말이죠. 그만큼 실망이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김 위원님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김 위원님은 제일 갖고 오기를 바랬던 메시지나 선물 그런 게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죠. 사과. 미국 수반으로서 수장으로서 이제 북한에서는 범죄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인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정부의 특사인 거죠. 미국 정부의 특사라고 하면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과의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결국은 정상 외교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오바마와 대등한 그런 정상으로서의 대접, 시위 이런 과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제 한수 위다. 뭐 우리 미국을 굴복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충분히 선전선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원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엄청나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양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의 그런 거죠. 평화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가를 이제 기대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이 뭐 해프닝 같은 이것이 북미 관계가 풀려나가는데 좀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뭐 나쁜 쪽이나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러한 소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미관이라는 게 미제국지 원수거든요. 예. 미제국지 원수라는 이 관점을 북한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북한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여전치 않고 이번에 또 최용일을 넣으셔 보는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어떠한 그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예. 뭔가 좀 그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네. 자기들이 의도와는 달리 쉽게 말하면 미국인 2명 싹 빼먹고 예. 간 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미 대통령이 특사가 보내서 우리 장군님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 사과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과를 하고 이렇게 우리를 받들었다라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선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결국은 미국인 2명만 일방적으로 풀어준 꼴이 됐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당분간 그 미국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지도 만무하겠지만은 예. 취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북한이 명분을 또 상당히 중요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북미 관계는 그렇게 관계 개선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열 원장님, 김광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